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돈 안 쓰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 돈 계산을 대신 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자신이나 가족에게 충분한 돈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밥은 매번 얻어먹지만 커피 한 잔도 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절대 그 사람한테 밥 한 번 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는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심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갚으려면 생돈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빌려준 사람들의 상황이 자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 안 갚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놈이 더한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10번 중 9번 얻어먹고 저축한 돈으로 23만 원짜리 신발을 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손절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매번 공짜 밥만 얻어먹으려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질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받으면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예절이고 사람의 기본 도리입니다. 물론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활하게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돈을 대주는 은행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인간관계의 명확한 해법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말투를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당장 손절하라. 첫 번째,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무례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말투기도 하다.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라고 말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말투는 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둘 중에 뭐가 낫냐고 한다면 차라리 뒤에서 딴 말하고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낫다. 굳이 앞에서 면박을 주고 솔직하다는 걸 방패 삼아 경우 없는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딴 말 안 해. 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도 딴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되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레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딴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조심성과 배려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습관적으로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굳이 감정 노동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날 필요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예전에 항상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운을 띄우고 그 일을 내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던 친구가 있었다. 근데 정작 그 친구의 인생은 별 볼 없었고 보잘것 없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진짜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아는 무언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간을 내서 컨설팅을 해줬을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적 노력과 물질적 노력을 쏟지도 않고 널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짜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말로 상대를 챙겨주는 척하며 나의 도전을 막고 내 앞길에 어떻게든 허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게.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줘 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다. 세 번째,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1753개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짧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1753개의 취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다. 뉴스 기사 지나가는 거 하나 훑고 눈동냥으로 본 걸 자신이 한 거라고 믿는다. 기타줄 한번 튕겨놓고 기타를 제대로 배우고 쳐봤다고 하거나 러닝 클럽 가입만 해놓고 자신이 러닝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본인도 정작 제대로 해보지 않아 놓고 상대방이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눈동냥, 귀동냥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든 죄를 뿌린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주변 지인이 하던데. 그리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의 말미에는 항상 이런 결말이 나온다. 그거 안 돼. 힘들어. 하지 마. 주변에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지인이 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며 계속해서 주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린다. 지금은 아무도 그 지인에게 주식으로 뭐라 하지 못하지만 그 지인이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자칭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면 야, 그거 곧 떨어질 거야. 그거 말고 이거 사라고 말한다거나 주식 외학에 내 주변에 주식으로 집 문서도 잃은 사람이 있어. 위험해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 라며 알량한 지식으로 위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줍잖은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 놓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말로 비비려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해라. 옆에 둬봤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네 번째, 너랑 안 어울리는 게 그게 되겠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야, 그거 너랑 안 어울려. 너 이미지랑 정반대야 라고 나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단발을 하고 싶다는데 그냥 너는 생머리가 예뻐. 굳이 단발 자르지 마. 후회해 라고 한다거나 크로스핏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너 이미지랑 크로스핏이랑은 좀 안 맞는데? 그거 하다가 다치고 나중에 아플 수도 있어. 하지 마 라며 내가 더 잘아는 내 이미지를 본인이 전문가인 척 말로 컨설팅 해주려 한다. 하지만 굳이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거나 내가 진짜 그런 이미지인가 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의 가벼운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그로 인해 인생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타인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매 순간 초를 치고 죄를 뿌리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기에 남들의 인생을 어떻게든 자기의 수준으로 끄집어내리려 한다. 이들은 상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결국 자신에 대한 분노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 쓰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1도 없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확실하게 증명해서 무례한 사람들과 인생 격차를 5G로 벌리자. 그게 무례한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4가지. 첫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지금은 연락조차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엔 꽤나 친했던 지인이 있었다. 하지만 멀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말과 행동이 달라서였다. 예를 들면 너 생일 때 내가 이런 거 챙겨줄게 라고 얘기하고 생일 자체를 까먹는다거나 난 너 120% 믿어 라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못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말을 뱉은 것에 대해 지키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들도 꽤나 많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 이 지인과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자연스레 연락을 끊게 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달변과 형에 가깝다. 말은 굉장히 청산유수로 잘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말 재능에 비해 행동 재능, 실천 재능은 현저히 부족한 유형이다. 항상 말이 앞서 사람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갖게 해준 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실망감만 안겨준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아예 낫다. 둘째,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있다. 3시 약속인데 습관적으로 4시에 온다거나 2시 반에 연락을 해서 오늘 못 가겠다라고 문자나 전화를 남기는 경우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경우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은 나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만약 나에 대한 관심이 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면 그게 더 문제다. 관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수시로 어긴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니까.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러려니 하거나 그러려니 하지 못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둘 필요는 없다. 셋째, 책임감이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의욕적이다. 하지만 그 의욕이나 열정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무언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재밌겠다. 내가 이거 열심히 할게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가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열정이 사그라들어 본인이 할 몫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일을 시작할 땐 누구보다 적극적이지만 열정이 사라지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감정의 지배당해 자신의 일과 맡은 몫에 대한 책임감을 내팽개친다면 그건 서로에게 좋지 않다. 넷째,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삶의 신조로 삼는 말이 있다. 앞에서도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처럼 뒷담화라는 것은 정말 달콤하지만 또 그만큼 후폭풍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서 다른 제3자의 욕을 한다면 동조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속으로 다른 곳에 가서 내 욕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된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할 필요가 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100% 신뢰하거나 큰 기대를 하면 나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 자연스레 흘러가듯 대해라. 그게 우리의 마음 건강에 가장 좋은 태도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네 가지. 1. 눈치 과하게 보지 않는 것. 눈치를 과하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같이 피자집에 갔는데 자신은 콤비네이션 피자가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 먼저 절대 말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 차라리 그게 먹고 싶으면 나는 콤비네이션 피자가 좋은데 넌 어때? 라거나 여기 하프 메뉴 있네. 나는 콤비네이션 고를게. 너가 하나 골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철저히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선택을 한다. 행여나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눈치를 보면 볼수록 내 인생에서 내가 없어진다. 이 모두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것. 앞서 다뤘듯 모두를 만족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국민 MC라고 불리는 결점 없는 유재석마저도 너무 착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다 간 사람에게도 경제관념 없는 무지한 자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모두에게 잘 보이려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도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10의 노력을 하며 5의 사랑을 얻을 바에는 1의 노력을 하며 3의 사랑을 얻으면 된다.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더욱 당신을 증오할 것이며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옆을 지켜줄 것이다. 3.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예전에 이런 케이스였는데 누군가에게 업무 카톡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읽고 답을 하지 않을 때 혼자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었다. 아, 내가 너무 연락을 건조하게 했나? 너무 까탈스러웠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지만 대부분 PC를 켜놔 자동으로 내 카톡이 읽음 처리된 경우였고 내가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했던 일은 정작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상대방의 별거 아닌 행동과 말에도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내 삶이 고달파진다. 그러니 웬만하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 진짜 특이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재밌게 놀다가도 한 번씩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에 빠지곤 했었는데 그때 친구에게 갑자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냥 지금은 너무 좋은데 나중에 지금 여기서 재밌게 노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연락하며 보고 지낼까?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최악의 상상을 한다. 마치 밖에 나가면 우박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돼 집안에만 있는 케이스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관계에서 정말 쓸데없는 가치관이다. 앞서 말한 네 가지를 명심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 건강한 생각에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도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 너무나도 행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산책을 자주 나갑니다.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나면 딱 한 가지의 생각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힘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맞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존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답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책 곁에 두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책,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읽고